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첫 경기는 휴스턴 대 시애틀인데,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 잠깐 그 불펜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선발 로테이션에. 그리고 에메르손 행콕, 시애틀이 요즘에 좀 올려가지고 좀 쓰고 있는 친구인데, 뭐, 양 팀 다 뭐, 좀 신진급 투수들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는, 그, 얘가 좀 안 좋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적어드리면은 헌터 브라운이 6월 19일부터 5경기 동안 7.13, 그러니까 한 7월달 중순 그때까지 7월 한 중순까지 못하다가 이제 후반기 초반에 좀 잘했었습니다. 그 후 이제 3경기 동안 3.00이었는데 다시 최근 2경기에서 8월달 들어 8월 들어 다시 안 좋아지는 모양새. 6이닝 5실점 그리고 2이닝 무실점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볼티모어한테 6이닝 5실점으로 한번 쳐맞았다는 게 이게 조금 저는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 당장 뭐 헌터 브라운이 잘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도 헌터 브라운이 좀 시즌 초중반에는 얘도 좀 땅볼 투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땅볼 유도 비율이 한 50% 이상으로 되는데, 그 후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못했던 기간 있죠. 그게 그러니까 7월 19일 이때부터 5경기 동안 7월 19일부터 지난 이제 볼티모어 6이닝 5실점한 경기 그때까지 홈런을 8방을 쳐맞았어요. 5경기 동안. 그래서 얘가 지금 시즌 피홈런이 17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좀 강점을 지금 잃어버린, 최근 들어서 그런 피칭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의 헌터 브라운은, 그리고 또 시애틀에 빠따가 지금 절정이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애틀이 최근 OPS도 많이 상승세에 있고, 이걸 또 제가 그 그래프를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걸로 보여드리면요. 천사 어딨어? 천사 OPS, 천사 OPS, 천사입니다. 시애틀 SEA 어딨어? SEA 시애틀 여기 있다. 시애틀 지금 빠따가 이렇게 그래프상으로도 확연하게 확 튀고 있어요. 위쪽으로. 지금 더구나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확 더 올라왔다. 이런 상태고, 반대로 휴스턴 같은 경우는 그냥 상위권이긴 하지만은 좀 오르내림을 조금씩 반복하는 모양새거든요. 최근에 살짝 하락세에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은 저거보단 좀 더 꺾일 여지가 많다고 일단 보고 있고, 뭐 그래서 시애틀에 빠따가 지금 최근에 무서운 기세이기 때문에 헌터 브라운이 좀 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반대로 그 시애틀의 행콕은 어떠냐? 시애틀의 행콕은 얘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한 투수는 아닙니다. 행콕 같은 경우 10이닝 5.40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두 경기 5이닝 2실점, 5이닝 뭐 4실점이었나? 5이닝 5실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5.40이고, 얘가 뭐 마이너리그는 제가 뭐 잘했다고 했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되게 잘했었다. 행콕 마이너리그 성적. 마이너리그 성적이 25이닝 동안, 최근 25이닝 동안 1.44, 뭐 삼진도 많이 잡고 볼넷도 잡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리그를 졸업할 만한 그런 스탯이었는데, 빅리그 와서는 뭐 이렇다 할 강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먼저 휴스턴 같은 경우는 뭐 빠따력 좋죠. 타율도 6등, 홈런이나 볼넷도 되게 많고, 반대로 시애틀도 제가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볼넷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수준인데 홈런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런이 후반기에 52개, 굉장히 많다. 제가 이걸 또 좀 정리해 왔는데, 후반기에 홈런이 45개 정도면 평균 정도고, 볼넷은 111개가 평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양 팀 다 빠따가 평균 이상의 팀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OPS 5등 7등 간의 대결,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일단 내일 경기는 오바를 좀 째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이거, 서로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뭐 낮 경기, 그러니까 낮 경기에 약세가 있다는 거죠. 낮 경기에 약세가 서로 있다는 점인데, 뭐 이게 뭐 시애틀 홈구장 세이프코 필드도 아니고 미닛메이드 파크 휴스턴 홈구장이면은 뭐 홈런도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럼 시애틀이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시애틀이 5연승 기간 동안 잠시만요. 5연승 기간 동안 홈런이 12개, 타율은 4말 2푼 8리. 그냥 그야말로 지금 빠따 미쳤습니다. 그 이제 중심에는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있고, 저는 내일도 시애틀에 승리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애틀의 프렌 정도는 또 갈만한 것 같아요. 시애틀 프렌까지도 갈만한 것 같다. 오바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근데 오바 기준점이 8.5여서 제 생각에는 살짝 낮은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불펜 같은 경우도 양팀 다 그렇게 좀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바에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샌프란시스코는 내일 불펜 데이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애틀랜타는 맥스 프리드 에이스가 나오는데, 맥스 프리드가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에이스 대접을 받으려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맥스 프리드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건너 잘했다가 못했다를 하고 있거든요. 첫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4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 봤다가 별로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프리드가 그래서 올 시즌 부상 지금 복귀 후에 3.38로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평소 우리가 기대하는 맥스 프리드의 모습보다는 살짝 아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거지. 프리드가 그리고 샘프 상대로도 되게 강해요. 샘프 상대로도 전체 역대 6번 만나가지고 1.89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면은 맥스 프리드의 대 샌프란시스코전 총 99타석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로스터에 있는 애들을 99번 만나가지고 1할 6분 3리 아주 훌륭한 그런 상대 전적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홈런은 한 방도 허용을 안 했고, 장타도 콤포토한테 한 번. 근데 그 콤포토는 상대 전적이 21타수 2안타였다. 다들 보면은 뭐 제이디 데이비스한테 23타수 4안타, 윌머 폴로레스 15타수 3안타, 뭐 그냥 훌륭합니다, 맥스 프리드가. 예,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제이콥 주니스가 예정이에요. 주니스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의 좀 선두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제이콥 주니스 시작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이밍상 걔 그 누구야? 알렉스 우드가 아마 이어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주니스 다음에 뭐 마나야도 살아있고, 뭐 그러니까 길게 던질 선수가 누구 한 명은 필요한데, 아마 마나야가 던질 수도 있고 뭐 주니스가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잠시만요. 이건가? 불펜데이 성적도 가지고는 왔는데, 제이콥 주니스 샘프 불펜데이 적어드릴게요. 제가 봐놓은 거는 이제 좀 줄여가지고 최근 한 달 정도의 데이터로 줄여봤을 때는 뭐 승리가 많긴 한데 4승 3패 정도? 네, 위에 적어드린 대로 4승 3패 정도고,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요, 샌프란시스코가 물론 불펜데이 강하긴 강하지만은 일단은 맥스 프리드가 등판을 하고 이 애틀랜타의 빠따를 견뎌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알렉스 우드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4월달에서 6월달까지 선발로 나올 때는 5.17이었는데 뭐 불펜으로 나와도 4.32, 그냥 그저 그렇고, 양팀의 빠따 같은 거를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애틀이 아주 훌륭하죠.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애틀이야 빠따야. 반면에 샘프 같은 경우는 홈런도 많이 모자란데 볼넷도 평균 미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애틀랜타는 리그 전체 후반기 빠따 1위, 샘프는 빠따 꼴찌 간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애틀랜타가 제가 뭐 며칠 동안 그 안타 숫자가 3개, 6개다 막 이러면서 좀 부진하다 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와의 홈에서 시리즈는 2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고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요니치리노스 선발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상대도 만만치 않은 선발 로건 웹이어서 어렵게 이겼지, 사실 맥스 프리드면은 저는 그렇게 많은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근데 배당도 별로긴 해요. 애틀 강승이 1.29, 마헨은 1.69인데 저는 그냥 애틀 마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틀 마헨. 근데 언오버를 가자니 맥스 프리드가 깔끔하게 막으면 또 오버가 안 날 것 같네, 약간. 왜냐면 요즘에 애틀랜타의 득점 기세가 막 상대를 혼자의 힘으로 부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홈런세도 살짝 주춤하고,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살짝 주춤하다는 거지 막 한 경기에 4홈런 5홈런씩 터지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매일매일 뭐 홈런 2방씩 정도는 터뜨려 주니까. 네, 뭐 아무튼 그렇고 최근 뭐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11안타를 치긴 했는데 최근에 안타 개수도 그냥 말도 안 되죠. 6안타, 9안타, 8안타, 2안타, 뭐 11안타 이렇게 치니까 그 기간 동안 홈런도 3방밖에 없었고 볼넷 숫자도 저조하고요. 최근 5경기에 볼넷이 샌프란시스코가 10개, 경기당 한 2개 정도 얻어내는 수준의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아주 지표상으로만 보면 아주 큰 걱정은 없다. 애틀랜타가 그냥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제 양키 대 보스턴 말씀드릴 텐데 내일 양키는 슈미트, 보스턴은 지금 불펜 데이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피베타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아마도 피베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면 여기는 좀 길게 던져줄 투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커터 크로포드도 쓰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보스턴이 올 시즌 선발 지금 그 선발 누수가 크다 보니까 내일 뭐 조시 윈코스키 시작으로 윈코스키가 평소에 뭐 멀티 이닝을 던지진 않습니다. 아마 그 위장 선발 요즘에 메이저리그 많은 팀들이 위장 선발 전술을 많이 쓰죠. 오프너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길면은 막 5, 6이닝 먹는 그런 투수들을 올리는데 아마 그런 전술을 쓸 것 같아요. 내일 뭐 양키스 선발은 슈미트입니다. 클락 슈미트인데 제가 슈미트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슈미트가 한창 잘하고 있었어. 슈미트의 성적이 이랬었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대로 75이닝 동안 3.12 후반기만 보면은 27이닝 동안 3.67로 낫배드였습니다. 근데 직전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2.1이닝 8실점으로 제대로 쳐맞고 부러졌다. 한풀 꺾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클락 슈미트가 뭐 꾸준하게 뭐 2, 3실점을 해줬었고 어차피 애틀랜타를 만나가지고 거하게 털린 거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는 된다.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대가 애틀이니까 그럴만하다고 보는 편인데 근데 보스턴도 지금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는 상당히 잘 치고 있어요. 지금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12안타 잘 치고 있고 더구나 보스턴이나 양키스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그 보스턴이 양키를 그냥 매번 뚜드러 팼습니다. 올 시즌에 상대 전적이 7대1이에요. 7대1. 그리고 뭐 7대1 중에 이제 그 6월달에 처음 시리즈에서는 승리 2번 다 이제 프랜권이었죠. 양키의 프랜권이었고 보스턴이 1점 차로 이겼고 한 경기를 졌어요. 그때 3대2, 1대3, 3대2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6월 달에 또 만나가지고 보스턴이 수입을 했습니다. 전 경기 마헨으로.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만나가지고 지금 2경기하고 내일 또 수입 찬스죠. 전부 다 지금 마헨으로 5경기 연속을 마헨을 하고 있다. 보스턴이. 이런 얘기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 근데 뭐 피베타도 지금 8월 달에 안 좋아요. 저는 내일 아마 피베타가 길게 던질 거라고 보는데 피베타가 뭐 그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한창 이제 불펜이랑 롱리리프로 나와가지고 1.91이었다, 뭐 2.16이었다 이래서 7월달 내내 1.91로 잘했는데 8월 들어서는 6.08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점을 좀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스턴도 지금 빠따가 좋기 때문에 슈미트한테 점수를 좀 얻어낼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승이 역배거든요. 아무래도 뭐 수입 찬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보스턴 승에 오바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근데 보스턴 승이나 오바 중에 뭐를 좀 우세로 둘지 잘 모르겠네.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보스턴 승에 오바 8.5면 혹시라도 막 그냥 보스턴 승에 오바 그냥 여기서 형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골라가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 로건 알렌이랑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붙는데 저는 이걸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좌투수한테 상당히 약한 팀이고 내일 로건 알렌은요 좌타자한테 상당한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물론 뭐 그렇게 뭐 신인 투수다 보니까 아주 뭐랄까 뭐 표본이 많은 건 아닙니다. 누적된 표본이 많은 건 아닌데 로건 알렌 같은 경우 일단 올 시즌 3.33으로 좋은 모습. 후반기만 보면은 되게 로건 알렌 후반기에 지금 35이닝 동안 3.09 뭐 피홈런 5방이긴 한데 최근에는 뭐 최근 3경기 동안 한 방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릴 뻔하다가 다시 또 안정감을 찾은 모양새예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 이게 그리고 낮 경기잖아요. 로건 알렌 같은 경우는 이 낮 경기에 1.30으로 상당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왔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낮 경기에 강하고 그 로건 알렌의 좌타자 상대 데이터 한번 보면은 어디 찾아놨더라? 잠시만요. 로건 알렌의 좌타자 상대 전적. 자, 여긴 이제 레퍼런스에서 본 건데 이게 로건 알렌 맨 위에 로건 알렌이고요. 로건 알렌의 좌타자 상대 2023 시즌 좌타자 상대 전적 보도록 할게요. 여기 LHB 레프트 핸드 배터 좌타자라는 소리고 피안타율이 1할 9푼 3리에요. 1할 9푼 3리. 그리고 뭐 장타나 뭐 출루율도 별로 대단한 거 없고 OPS가 6이고 상당히 안정적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좌타 상대로 강하다고 했는데 근데 디트로이트에 좌타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디트로이트는 상당히 좌타자가 많은 팀이다. 잘못 말했네. 좌타자가 근데 여기 뭐야 라일리 그린 뭐 다 그러니까 핵심 지금 핵심이죠. 여기서 라일리 그린이랑 캐리 카펜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트로이트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선수라고 했었고 뭐 그밖에 토켈슨도 있고 네 토켈슨 말고는 그렇게 막 좀 디트로이트에서 클브를 위협할 만한 타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앤디 이바네즈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주력인 지금 라일리 그린이나 캐리 카펜터 특히 이 토켈슨은 최근에 홈런 많이 치고 있다 그랬고 라일리 그린이나 OPS가 지금 8할 뚫었다 그랬고 카펜터도 홈런도 많고 그 후반기에 거의 뭐 OPS가 9할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주력 타자들을 조금 로건 알렌 제어를 해주지 않을지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도 제가 아까 칭찬을 했는데 일단 좌타자라고 했잖아요. 그 클리블랜드가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약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좌투수 상대 여기 보시면 레프트 핸드 피처 상대로 MLB 전체 구단의 OPS를 따져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꼴찌입니다. 6-4-2로 클리블랜드가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약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밖에 깔고 갔을 때 그러면은 내일 클리블랜드가 뭔가 힘을 쓰기 어렵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더구나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어디 갔어?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저기 클리블랜드와의 상대 전적이 꽤 괜찮아요. 통산 상대 전적이 2.59에다가 피안타율도 2할 6리. 맞상대에서도 그렇게 뭐 꿀릴 게 없는 선수였다.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더구나 최근 21년도 이후로 보면 7이닝 3실점, 8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그야말로 클리블랜드 상대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최근 그 7월달 이후로 4.89거든요. 7월달 이후로 4.89로 조금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뭐 클리블랜드 상대 강점도 있고 뭐 클리블랜드 빠따가 지금 썩 훌륭하지 않다는 점들 그런 것들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언더를 좀 째고 있고요. 그리고 양팀 빠따 얘기를 하면은 클블이 지금 29홈런에 90볼넷 홈런이나 볼넷 모두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디트는 홈런이나 볼넷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못 미칩니다. 홈런은 좀 비슷하긴 한데 특히 볼넷이 많이 없는 모습. 다만 이제 로건 알렌은 볼넷은 좀 잘 주는 애예요. 97.1이닝 동안 볼넷이 38개다.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점들이 살짝 걸리긴 합니다. 이 기준점이 7.5다 보니까 아주 낮아가지고 근데 뭐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그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9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9번 중에 7.5 기준으로 오바가 딱 한 번밖에 없는 9경기 중에 8번이 언더, 1번이 오바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언더 쪽이라고 하면은 저는 애지간하면 언더 뜬다고 봅니다. 애지간하면 언더 뜬다고 보고 있다. 그런 7.5도 감히 용기 내서 언더를 가보도록 하겠다. 그런 느낌이고 다음 경기는 신시 대 토론토인데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뭐 류현진 선수 등판이기도 한데 류현진이 일단은 그 복귀 후에 3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3경기 동안
14이닝 2.57 뭐 잘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좀 세부 지표들을 다루기가 어렵고 표본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뭐 통으로 쉬다시피 했었고 하필이면 상대 헌터 그린이 100마일 던지고 삼진도 아주 잘 잡는 그런 선수긴 한데요. 이 친구가 지금 부상병동에 있다가 왔단 말이죠. 얘가 헌터 그린이 부상자병단 가기 전에는 올 시즌 73.1이닝 동안 3.93으로 100K. 근데 뭐 지표상으로 3.93이면은 뭐 대단할 거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한창 잘하다가 뭔가 마지막에 빠그라진 약간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 시즌에 와 이 새끼 9위 값 사네 졸라 잘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던 애였어요. 뭐 보시다시피 삼진 수도 그렇고 막바지에 한 두 경기 동안 5.1이닝 3실점 6인 2실점 이 정도로 조금 안 좋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위용이 좀 덜해졌는데 지금 한 72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 가운데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2.3개로 전체 3등입니다. 삼진 개수. 뭐 타일러 글래스노우나 스트라이더 다음 가는 그런 위력적인 삼진 페이스를 보여주는 친구고 제가 봤을 때는 시즌이 경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2022년도에 헌터 그린이 24개의 홈런을 허용을 했어요. 125이닝 동안. 근데 올 시즌은 앞서 73.1이닝 동안 9개 홈런밖에 안 내줬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홈런 페이스가 많이 좀 괜찮아진 그런 모양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아주 빠따력이 지금 나락을 가 있잖아요. 일단은 뭐 양팀 빠따 얘기 먼저 드리면은 신시내티가 홈런 숫자는 괜찮고 볼넷 숫자는 평균에 못 미치고 토론토는 홈런은 적은 편이고 볼넷은 많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토론토가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3개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이 뭐랄까 좀 약간 장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모양새고 안타도 좀 적은 편이어서 지금 토론토가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1푼 6리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뭐 신시내티도 비슷해요. 신시내티도 최근 5경기 2할 1푼 홈런도 4방 여러 가지로 좀 언더가 땡기는 경기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기록상으로는 뭐 기준점도 9.5에다가 여러 가지로 언더를 반길 만한 한 경기인데 저는 그냥 일단 좀 피하고 싶네요. 이 경기는 그냥 왠지 모르게 류현진 선수 등판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언더를 적어놓긴 할 텐데 기준점도 9.5고 지금의 토론토 빠따나 신시내티 빠따 나락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못하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근데 뭔가 모르게 캥기는 게 있어. 근데 지표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좀 언어버를 많이 봐가지고 좀 피하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나도 언더 괜찮아 보이네 이러면서 언더 가셔도 되고요.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네, 미네소타 대 피츠버그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가운 이름 우리 규철이 형이 나옵니다. 댈러스 카이클이 나오는데 상대팀 이제 피츠버그는 불펜데이예요. 근데 올 시즌 피츠버그 불펜데이가 그렇게 막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츠버그 불펜데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피츠 불펜데이 오스발도 비도가 시작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누구였더라? 라이언 보루츠키 시작일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뭐 비도가 나오면은 막 한 3, 4이닝 정도 견뎌줄 수도 있고 보루츠키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한 1이닝 던지고 막 이렇게 시작할 것 같거든요. 일단 보시다시피 피츠버그의 불펜데이라고 해갖고 갑자기 뭐 강해지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댈러스 카이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어율이 9.20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와 이제 카이클은 메이저리그에서 못 보겠구나 했는데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잘 가다듬었어요. 카이클 마이너리그에서 32이닝 동안 1.13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콜업을 했더니 첫 경기 애리조나전을 5이닝 1점으로 잘 견뎠어요. 근데 그 바로 뒤이어서 필라델피아전에 1.2이닝 6실점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피츠버그전이다. 피츠버그 지금 빠따 병신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피츠버그가 지금 뭐 빠따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좀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얻어내고 있고 안타 숫자도
뭐 두 자릿수 안타가 없다 뿐이지 뭐 8개 9개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뭐 피츠버그가 약한 것도 약한 건데 일단은 미네소타도 상당한 빠따 팀이죠.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최근 6경기 중에 5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 타율이 3할 3할에다가 볼넷도 20개 얻어내고 홈런 숫자가 5개로 살짝 아쉬운데 근데 원래 미네소타는 빠따 강팀이에요. 미네소타 보시다시피 후반기 들어서 홈런이 53개, 볼넷이 125개. 이런 상태고 피츠버그는 뭐 후반기는 좀 부진합니다만은 볼넷도 많고 홈런도 꽤 쳐주고 이런 팀이고 뭐 양팀 다 OPS는 3등, 23등 팀인데 일단 내일 선발 투수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기준점이 9.5긴 해도 9.5여도 댈러스 카이클이랑 뭐 피츠버그 불펜데이다 이러면 애지간하면 저는 오바 나온다고 봐요. 근데 뭐 앞서 말했던 경기들보다는 그냥 카이클에 너무 기대는 감이 없진 않죠. 카이클 나오니까 오바일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뭐 그 밖에 데이터가 좀 근거가 모자라 보인다. 이런 분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카이클 경기여서 한번 오바를 찍어보도록 하겠다.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뉴욕 매치 경기인데 내일은 투수들이 좀 별로예요. 어제는 이제 센가 코다이가 나와가지고 매치 승을 좀 누를 법했는데 그 매치 선발이 내일 카라스코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뭐 카라스코 옛날에는 좋아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체인지업 말고는 뭐 없고 다만 이제 최근 한 2경기 정도에서 5이닝 2실점, 3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좀 그나마 약간 좀 사람 같은 모습 해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카라스코는 후반기를 통틀어 이렇게 보면은 후반기에만 9.64 23.1이닝 동안 이닝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처맞기도 많이 처맞고 이런 모습이고 다코다워슨이 지금 선발로 나와가지고 3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세인트루이스 쪽이 오히려 좀 좋게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나긴 나요. 다코다워슨이 뭐 작년에도 선발로 몇 번 나왔지만은 선발로 나와서 18.2이닝 동안 3.86 선발로 3경기 동안 7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6.2이닝 2실점 이렇게 이닝도 꽤 괜찮게 먹으면서 실점도 적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정석적인 그런 루트를 밟고 있고요. 왜냐면 얘가 그 전에 6월달 얘가 좀 부상자 명단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6월달에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19.1이닝 동안 4.19 그래서 지금 다소 컨디션 상태는 좋은 상태다 비교적. 아까 그리고 카라스코를 제가 9.64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올 시즌 전체 선발 투수들 가운데 카라스코가 지금 84이닝 던졌거든요. 8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피안타율이 2할 9푼 3리로 그냥 전체 꼴찌에서 7등, 밑에서 7등이고요. WHIP도 1.62, 이닝당 1.62명의 주자를 내보낸다, 평균적으로. 그럼 매 이닝 위기라는 소리고, 이것도 밑에서 7등. 그야말로, 리그 최하위 선발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세인트루이스는 최근에 빠따력이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그, 타율이 내려왔다는 소리인데, 지금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4연패 기간 동안 9안타, 5안타, 6안타, 5안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또 수입 위기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세인트루이스가 좀, 밟으면 꿈틀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대가 카라스코니까 그렇고, 매치는 요즘에 빠따가 좀 좋죠. 매치 같은 경우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는 데다가 최근 6경기에서 홈런이 16개입니다. 16개. 평균적 경기당 3개 이상 치고 있다는 소리고 6경기 아니네. 최근 6경기에서 16개 치고 있으면은 뭐 무튼 3개 가까이 치고 있는 거죠. 6, 3, 18이니까. 무튼 매치 같은 경우는 빠따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지금 최근 페이스로 빠따로는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렇게 꿀릴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양팀 기준점이 9.5인데 저는 살짝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본다면 언더 쪽으로 갈 것 같고 카즈 승의 오바 둘 중에 하나는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카디너스 승 아니면 오바는 둘 중에 맞는다는 느낌인데 둘 중에는 저는 다코다워슨을 털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매치가. 저는 오바를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쪽을. 예.
카디널스가 이기려면은 빠따도 받쳐줘야 되는데 최근에 좀 빠따가 너무 못 쳐가지고 카라스코라서 좀 반갑긴 하지만은 뭔가 저는 오바 쪽을 조금 더 좋게 볼게요. 매치가 최근에 빠따 기세가 좋아가지고 지더라도 허드슨은 좀 점수 뽑아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컵스 대 켄자 가볼 텐데 제가 요즘에 켄자 프렌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내일은 그냥 오바 정도만 해보려고요. 내일 켄자는 오바 정도만. 왜냐? 내일 일단 핸드릭스가 나오고요. 핸드릭스도 지금 후반기에 썩 좋지가 않죠. 그 카일 핸드릭스가 후반기에 지금 39이닝 동안 5.31 그리고 홈런도 7방을 맞고 있는데 핸드릭스가 제가 뭐 시즌 중반에는 작년에 비하면 뭐 홈런세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올 시즌 이미 벌써 92.1이닝 동안 11피 홈런. 예, 물론 괜찮아지긴 했는데 최근에도 좀 홈런 페이스도 좀 많이 안 좋고 3경기 동안 3방 맞고 있고 일단은 내일 또 홈등판인데요. 얘가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해요. 홈에서는 5.36 올 시즌, 원정에서는 2.86으로 홈에서는 오히려 원정 때보다 피안타, 피홈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이제 또 볼넷은 적어졌는데 홈런도 많이 맞는 모습이고 그런 게 있고 워낙에 지금 켄자 빠따가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켄자 빠따가 핸드릭스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져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켄자의 라이스, 조던 라이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얘도 리그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죠. 근데 얘의 장점은 그래도 이닝은 많이 먹어주더라 이런 건데 최근 6경기에서 39.2이닝 동안 5.45 피오 홈런도 9방 올 시즌 28피 홈런입니다. 28피 홈런. 그래서 그 올 시즌 9이닝당 홈런 개수가 1.9개로 6등 6번째로 많이 홈런을 맞고 있고 그 9이닝으로 이렇게 비율상으로 따져봤을 때요. 그리고 저기 피안타율도 2할 6푼 1위 밑에서 22등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예요. WHIP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시카고 컵스 빠따가 오락가락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애지간하면 조던 라이스를 털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켄자 빠따는 그냥 연일 계속 지금 잘 치고 있죠. 기준점도 9.5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며칠째 켄자 경기가 기준점이 9.5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최근 9.5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10경기 중에 뭐, 2번, 3번, 4번, 6번이 오바입니다. 6번 오바. 그리고 컵스는 한 번, 3번밖에 오바가 없긴 한데 저는 켄자 빠따의 위력을 좀 보고 싶고 라이스라는 점이 시카고 컵스도 충분히 오바 낼만하다. 약간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팀 다 빠따가 너무 좋아요. 후반기에 시컷 먼저 말씀드리면은 타율 2등, 홈런이나 뭐 볼넷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타율이 2등입니다. OPS도 2등이고 켄자도 타율 3등에 OPS 9등. 켄자가 되게 많이 올라왔죠. 켄자가 근데 뭐 이제 홈런이나 볼넷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거. 어차피 근데 핸드릭스는 볼넷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선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볼넷은 원래 좀 기대가 안 되고 그냥 빠따력으로 그냥 좀 이렇게 많이 좀 차이를 벌리지 않을지 약간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제 텍사스 대 미러키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러키가 텍사스를 좀 혼을 내줬는데 내일은 약간 텍사스의 차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내일 슈어저가 나오는데 슈어저가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홈에서 던지는 슈어저는 그 피홈런이 굉장히 비교적 적다. 올 시즌 24개의 홈런을 맞고 있는 슈어저인데 일단은 이적 후에는 이제 1개밖에 안 맞았고 올 시즌 24개 중에 홈에서는 4방, 원정에서는 20방. 그야말로 홈에서는 확연하게 좀 피홈런이 많이 줄어들고요. 홈으로 오면은 특히 이런 그 홈런이나 볼넷도 좀 관리가 잘 됩니다. 슈어저가. 네. 그리고 뭐 매년마다 이렇게 타율도 좀 늘어나고 슬라이더나 포심에 이런 뭐 구질의 상태도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텍사스 이적 후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불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슈어저가 후반기 지금 6경기 동안 2.25로 굉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딱 전성기 슈어저가 생각나는 전 경기에는 11개의 삼진을 잡기도 했고 볼넷도 많이 줄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슈어저는 요즘의 슈어저는 그야말로 믿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반대로 그 내일 이제 미러키 선발은 하우저입니다. 제가 하우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드리안 하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얘가 땅볼 투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갔어? 땅볼 투수라는 게 옛날, 그러니까 2019년 정도부터 여기 맨 왼쪽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그 연도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 GB 퍼센트, 그라운드볼 퍼센트라는 건데 말 그대로 땅볼 비율이죠. 땅볼 비율이 2019년도부터 55.4, 59.9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작년이랑 올해 들어서 47.5, 48.1 이게 왜 그러냐? 얘가 던지는 구종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9년이랑 2020년도 이때쯤에는 그 이렇게 좀 포신 페스티벌 비율을 줄이고 뭐 슬라이더 비율을 올리고 싱커도 많이 던지고 했는데 최근 2년간에는 그 포신 페스티벌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포신 페스티벌의 비중이 늘면서 이런 땅볼 유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포신을 올리면서 체인지업이나 커브의 비율을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땅볼 유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하우저의 성적도 곤두박질 칩니다. 하우저가 2021년도 땅볼 비율이 60%에 달했던 2021년도에는 방어율이 3.41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2년간 이렇게 땅볼 비율이 50%도 안 되는 최근 2년 동안은 4.73에 올 시즌도 4.43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우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 변화가 하우저의 이런 방어율 상승, 투수로서의 자질이 좀 안 좋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때문인지 올 시즌도 별로 안 좋고 후반기에도 안 좋아요, 하우저가. 하우저가 후반기에 32이닝 동안 5.63을 보이고 있다. 근데 나름대로 잘하고는 있었는데 애틀랜타를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만났어요. 그때 6이닝 3실점, 4이닝 6실점으로 조금 처맞으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2경기 동안 콜로한테 5이닝 4실점, 다저스한테 5.1이닝 4실점으로 줄점수는 주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내일 텍사스 쪽에 아주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텍사스가 뭐 다만 요즘에 빠따가 살짝 호우적된다는 점. 빠따가 이렇게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되게 많긴 많아요. 밀키는 일단은 홈런이 많이 부족하고 밀키는 홈런이 33개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텍사스가 3경기 동안 4만타, 8안타, 4안타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반대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텍사스 상대로 14안타, 15안타를 치고 있어갖고 이런 점들이 조금 흔들리긴 해요. 근데 뭐 슈어저 등판인 이유만으로 갑자기 텍사스가 이기고 텍사스가 마인을 한다.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좋게는 보는데 이거는 살짝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저는 뭐 텍사스 승인, 텍사스 마인 적어놓긴 합니다만은 조금 조심하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러키 빠따가 지금 딱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텍사스는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 8안타, 4안타밖에 못 쳤고 그 전에 천사전에서도 3안타밖에 못 치는 지금 빠따적으로 지금 하향세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일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슈어저가 등판해가지고 미러키 빠따를 조져 놓는다면은 언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언더 기준점이 9.5도 아니고 8.5다. 이러면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살짝 패스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텍사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그리고 콜로라도는 플렉센데 딜런 시즈가 붙거든요. 근데 이 시즈가 과연 이 쿠어스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데 딜런 시즈가 쿠어스를 잘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뭐 일단은 콜로라도 선발 플렉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플렉센은 마탱이가 많이 가 있죠. 마탱이가 많이 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정신이 돌아온 5이닝 5실점, 6이닝 4실점 했는데 정신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왜냐면은 올 시즌 시애틀에서 선발로 나올 때 8.86으로 되게 안 좋았었고 그 이후에 불펜으로 나올 때 6.53 그래갖고 와 너 더 이상 못 쓰겠다고 버렸는데 콜로라도가 이거를 딱 주워가지고 19.2이닝 동안 7.78 그야말로 그냥 재앙 같은 수준인 거죠. 주워다 썼는데도 7.78이다. 홈런도 7번 맞고 그냥 여러 가지로 플렉센이 나오면 에지가 나면 좀 점수는 준다고 봐야 돼. 화싹 받다가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한들 어느 정도는 쳐맞을 것 같다. 네, 그런 상태고 반대로 이제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30.2이닝 동안 4.40 그냥 올 시즌 방어율이 4.32로 작년이랑 비교하면 아주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인 거죠. 작년에는 184이닝 동안 2.20에다가 삼진도법이 227개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삼진도 많이 모자라고 방어율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홈런도 많이 맞고 그런 상태고
다만 이제 최근 두 경기에서 5.1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을 했는데 그거는 빠따가 약했던 양키스나 미러키 상대를 했던 거고 그때의 미러키나 양키스는 되게 빠따가 약했는데 지금의 콜로라도는 OPS 포스가 엄청나거든요. 콜로라도가 최근에 이제 딱 5경기 그 원정에서의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왔는데 애리조나 화싹을 상대로 5경기를 펼치는 동안 지금 11안타, 10안타, 13안타, 13안타, 14안타 이렇게 치고 있어요. 5경기만 딱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팀 타율이 3할 2푼 6리, 홈런도 9방. 그야말로 이게 쿠어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일단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화싹도 콜로라도 이 쿠어스 필드에서 4안타, 11안타, 뭐 그전에도 10안타 저기 컵스한테 친 적도 있고 원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못 봐줄 정도는 아니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OPS 같은 거 최근에 콜로라도의 포스가 좋다고 했는데 홈으로 돌아온 콜로라도는 어디 갔어? 네, 홈으로 돌아온 콜로라도 자 이렇습니다. 아이고 홈으로 돌아온 콜로라도는 이렇게 좋았다가 후반기에요. 후반기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원정을 거듭하면 쳐졌어요. 쳐져가지고 저점을 찍습니다. 저점 찍고선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쿠어스로 돌아오면서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아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살짝 오바 냄새를 맡아보도록 살짝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저는 깊게 맡아보고 싶어요. 사실은 내일 뭐 딜런 시즈라 그런지 몰라도 기준점이 11.5거든요. 저는 저 정도면 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콜로 빠따라면은 그냥 핵전쟁 할 것 같고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점수를 서로 줄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화삭도 아마 플렉슨 상대로는 못해도 한 3, 4점은 뽑겠죠. 그거보다 더 뽑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야 잘못 적었다. 화삭을 다시 적어도 화삭 다시 화삭은 뭐 타율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신통치는 않아요. 홈런도 적고 볼넷도 적은데 그래도 플렉슨 상대로 어느 정도는 점수 뽑아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들도 뭐 아주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언어버가 꽤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이제 오클 대 볼티모어인데 이 경기는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면 오클랜드 선발이 JP 시어스거든요. 나름대로 오클랜드 에이스인데 시어스가 최근에 그렇게 뭐 못 봐줄 정도가 아닙니다. 시어스가 최근에 뭐 어디가 후반기 그냥 적어놓은 거 있네. 후반기 6경기 동안 그냥 기록만 보면 안 좋거든요. 기록만 보면 안 좋은데 뭐 피홈런도 적고 5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4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볼넷 같은 것도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고 홈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4경기 동안 2방. 그래서 지금의 시어스는 뭔가 애매해. 이게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잘한다고 보긴 더 어렵고 그런 상태고요. 카일 브래디쉬가 내 볼티모어 선발이거든요. 카일 브래디쉬는 제가 칭찬 많이 했었죠. 카일 브래디쉬가 지난 8경기, 지난 11경기, 최근 11경기 그냥 최근 11경기 동안 2.36 아주 우수하다. 최근 10경기만 놓고 잘라보면 2.48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냥 안정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뭐 그래도 중간에 뭐 6이닝 2실점, 6.2이닝 5실점, 7이닝 3실점 비교적 실점을 많이 했던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만해요. 이 기간 동안 근데 다 원정에서는 조금 안 좋았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경기들 중에 원정에서 최근 4경기 브래디쉬가 최근 원정에서 4경기를 펼쳤을 때는 4.28 그러니까 홈런도 4방 맞고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근데 어제 경기도 보니까 뭐 연장까지 가고 뭐 그러니까 볼티모어 빠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브래디쉬는 믿을만한데 볼티모어의 빠따가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오클랜드야 뭐 볼티모어보다 더 안 좋죠. 타율도 25등에 뭐 OPS도 21등 이런데 볼티가 생각보다 후반기에 홈런이나 볼넷이나 적은 편이고 타율도 16등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볼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볼티의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내일 브래디쉬가 나오고 뭐 빠따가 안 좋다면 언더도 가볼만은 한데
근데 오늘도 보셨겠지만은 연장전까지 2대2였는데 연장 10회 초에만 5점을 헌납을 했잖아요. 오클랜드가. 그런 것들 보면 아마 언오버 가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승이나 뭐 핸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볼티모어 강승이 1.37에 마헨이 1.65다? 별로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그냥 볼티 승에 마헨 적어는 놓지만은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예.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내일의 마지막 경기는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인데 이것도 좀 저기랑 비슷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볼티모어 경기랑 비슷합니다. 오늘 제가 워싱턴 프렌에 갔습니다. 그래서 6회까지만 해도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와, 워싱턴 프렌 달달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불펜 타임 때 개쳐 맞았어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내일 선발도 그렇습니다. 내일 트레버 윌리엄스도 리그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예요. 얘도 일단은 올 시즌 최근 26.2이닝 몇 경기지? 4경기인가 5경기인가? 5경기인 것 같네. 6경기야? 6경기네. 최근 6경기에 전 트윌이라고 줄여서 할게요. 트윌이 최근 6경기에 26.2이닝만 소화를 했고 방어율도 7.76, 홈런도 7방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졸라게 못하고 있어요 얘는. 왜냐면 작년에 89.2이닝 동안 3.21이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지금 구속이 1.6마일이 줄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올 시즌은 5.20으로 방어율이 벌써 2.0점이나 올랐다. 방어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타율도 2할 9푼 1리, 전체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밑에서 4등, WHIP도 1.52 밑에서 3등, 9이닝당 홈런 숫자도 2.1개 밑에서 2등.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누구지? 카라스코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고, 뭐 조던 라이스부도 그렇고 걔네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잭 휠러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2.20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 전에 4경기 동안은 얘가 휠러가 23.1이닝 동안 5.79로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 5경기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하나 걸리는 거라면은 내일 워싱턴을 상대하잖아요, 휠러가. 근데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로는, 그러니까 상위권 팀 상대로는 2.96인데 5할 승률 밑에 팀, 그러니까 못하는 팀, 약팀 상대로는 4.43. 오히려 좀 의적 같은 모습을 보였던 휠러다. 이런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리고 워싱턴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4.87이었다는 점. 4.87이었는데 올 시즌에만 3경기 만나가지고 8.59였고 작년에는 근데 2번 만나가지고 12이닝 동안 0.75였어. 그러니까 올 시즌에만 유독 좀 워싱턴한테 약하네. 그런 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이 경기도 필라델피아 쪽을 보자니 필라델피아 강승이 1.33, 마인이 1.59예요. 저는 그러면은 별로 맛이 없거든요. 워싱턴이 뭐 물론 좌타자 상대로만 세고 우타자 상대로는 별로 맥을 못 준다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리고 워싱턴이 뭐 지금 뭐 타격은 좋아요. 타격은 나쁘지 않아요 후반기에. 근데 뭐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아졌다. 홈런이나 볼넷이나 되게 많은 편이고. 필라델피아 근데 지금 빠따 좀 강세긴 한데 약간. 자, 무튼 내일 경기 좀 배당 메리트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필라델피아 승이나 마인 일단 저거는 놓을게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앞에 말씀드렸던 볼티 승이랑 비슷하게. 내일 그러니까 좀 뒤쪽 경기들은 볼티나 필라나 둘 다 정배긴 한데 맛이 없는 정배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보니까 좀 오바를 제가 언오버를 많이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바를 좀 다른 날보다 많이 간 날 같아요. 그래서 좀 내일은 좀 점수가 많이 나길 바라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거 남겨드리잖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방송 같은 거 오시면은 제가 여기 옆에 오른쪽에 픽 같은 거 다 열어드리고 하니까 생방송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살짝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밖에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하니까 생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